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바람 복덕바입니다. 일단 발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선 땅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서울 공급이 어려운 건 워낙에 땅덩어리가 촘촘한 콩나물시로 상당히 건물 간 밀도가 높은 관계로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내기란 정말 하늘의 별을 따와야 할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완충지대, 그러니까 도심의 비대한 개발이 정말 주변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공간적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린벨트라는 개발 상한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그렇게 푸르디 푸른 녹지는 정말 개발 동선이 도심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한계가 오게 되면 그 도심이 고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밟을 땅이 한치도 없는 모든 게 꽉 들어찬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서울은 숲새로 남겨진 땅이 은근히 많은 편이죠. 근데 그린벨트가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있다면 서울같이 주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곳은 앞으로 개발할 만한 땅의 잠재성을 완전히 몰수당하게 됩니다. 도시 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일정 수준에서 허물어 가야지 버려진 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입지의 땅도 버려져 있으면 돼지우리 속의 다이아에 불과합니다. 그냥 족발의 차이가 될 뿐이죠. 그래서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서도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나오게 됐는데요. 그만큼 서울의 주거 문제가 극심한 비용 문제를 지금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땅들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지들은 대부분 국유지라서 민간이 선점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극강의 개발 비용이 전혀 들지도 않고 심지어 극한의 시간적인 낭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굴착기 동원해서 땅을 고르고 나면 그냥 분양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정말 하늘에서 공급이 떨어질 수 있을 정도죠. 스피드 올려서 아파트를 내실 있게 뚝딱 짓고 이후에 국유지라서 서울의 비싼 택지비를 상쇄시키는 공급가액으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지들은 그것도 다행히 초도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을 할 필요가 없거든. 새 아파트 완공되고 입주가 되면 바로 주변의 모든 인프라가 라이브 상태,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죠. 그냥 파이프 대고 연결만 시키면 단지 주변의 모든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런 초도심에 위치한 어찌 보면 어설프게 방치됐던 부지들이 공공분양이라는 깃발을 꽂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메모드급 공공분양의 공급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하락을 지나 폭락이라는 언저리까지 가게 되자 사전청약 공급 계획이 더 이상 직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 경기권 분양단지들 참패 수준, 아무리 저렴하게 내놔도 사전청약 입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죠. 당장 서울 집값이 눈에 띌 정도로 약세를 보이는데 굳이 마피가 걱정되는 외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도심에서 하지 않는 사전청약은 그대로 악성 미분양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 2022년에 계획됐던 공급 가운데 24,000 가구 정도가 일정이 전면 취소되게 됐습니다. 대신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는 공공분양 형태로 그 공급 줄기가 전환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상반기, 그러니까 봄이 완연한 계절에 100만 호 공급 계획과 함께 불쑥 서울 초도심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곳들은 새로운 사전청약 발굴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 첫 번째 부지는 바로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입니다. 당초 세택 부지와 함께 공공분양으로 대규모 공급을 계획했었죠. 그러나 최근에 강남구청에서 세택 부지를 행정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택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가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공급 규모는 1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강남, 그것도 대치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평형 타입은 59, 84 타입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 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역이 하계울역입니다.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3호선 라인이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 학교는 대치동 쪽이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곳이죠. 대진초가 가장 가깝고요. 주변의 학교도 가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로망도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운 편이고요. 강남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초도심 공공분양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서동에서 나오는 단지, 여기는 이름 그대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해 있죠. 이곳은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고 이주나 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임대 아파트 모집을 통해서 수서역 쪽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분양으로 풀릴 가능성 높고요. 공급 규모 800세대 이상에 가까운 공급 물량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규모가 1000세대에 가깝네요. 수서 쪽이라 조금은 강남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행정구역은 강남인 건 분명한 거고요. 평형 스타일은 5구제곱, 84제곱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적인 딜레이 없이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올 상반기 100만호 공급을 위한 서울 초도심에서의 새로운 공급지 발표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도 교통환경이 끝판왕이죠. 어찌됐든 간에 강남이니까. 3호선 수서역, 수인분당선, SRT가 지나죠. 이걸로 모든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웬만한 강남에 있는 수십억 하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단지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사통팔달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교통환경이 바로 단지 앞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성이 기대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학군 역시도 초중고가 죄다 몰려 있고요. 수서초, 수서중, 세종고, 원스톱 학군 이루고 있네요. 도로망도 동부간선도로가 진입에 용이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남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부합되는 최고의 교통환경이 깔려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지로 비약하게 될 겁니다. 예상 분양가는 요즘 쏟아지는 84제곱이 마포에서 나온 마포더 클래시도 14억을 넘기는 상황에서 마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강남에서 분양을 해도 5구제곱 6, 7억 선, 84제곱 7, 8억 선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기권 사전청약 공급지가 뒤로 밀리면서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초도심의 공공분양단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체크하셔서 2023년 올해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입지를 가진 공공분양단지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대치동 수서동에서 2000세대 가까운 공급이 나오게 됩니다. 임대나 전세가 아닌 일반 공급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상반기 안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가격대도 저렴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인생 청약일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2월 한 달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